MIN 뉴스입니다.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48년 상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 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유럽의 선진국이 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 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 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3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 2006년 감사원은 국외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 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 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차를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MIN 뉴스 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 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 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연수 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기관의 브리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 광주 서구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 비용은 1인당 450만 내지 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연수 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쇼핑몰인 마리나 베이 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 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 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분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신용.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 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 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 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 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공무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 한 개 공공기관당 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 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 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